대한민국을 되찾는 다단계 안전 빵빵. 안녕한가 전요약의 안전 빵빵. 네. 네. 자, 1번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전쟁 정경도의 수상쩍은 사드 발언. 문재인 어리석은 선택의 예고편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에 세게 붙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조야, 미국의 여야 또 미국 지식인계층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민주당 외에도 강경책을 쓰는 부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미중 전쟁, 경제 전쟁에 있어서 이제 군사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과의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참 웃긴 나라냐면은 남중국해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동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중국이 거기다가 구단선이란 딱 선을 그었어요. 9개의 점을 연결한 선. 그러면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 자기 나라 해역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이런 암초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비행기 활주로를 깝니다. 미사일 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석유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로 간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90%를 자기 땅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날강도 이런 날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한테 까불지 마 임마 이건 우리 땅이야.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이른바 섬을 만들어 섬에다 자기 나라 땅이라는 시멘트 부어져 만든 가짜 섬에다가 자기 땅이라 하는데 그 영해를 미국 해군이 그냥 관통을 해버립니다. 이걸 이제 자유의 항해 작전이라고 하는데 너네 나라 영해를 인정하지 않아. 이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군복을 입고 나와서 중국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입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을 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관도 세게 이제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한 번은 충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정말 이 진실의 순간이 눈앞에 와버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진실을 멀리 했던 거 아닙니까? 미국도 뭐하고 중국도 뭐 했는데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국익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정경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스티븐 전님께서 이정은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왜 한국 정치의 이 좌파들 때문에 한국 정치만 이러냐 이렇게 뛰어난 우리 국민이 이런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별이님께서 좌파들이 매크로 공격한다. 네, 이거는 뭐 100% 맞습니다. 그 가령 다운 포탈 같은 데 보면요. 한 이 3개나 4개의 댓글은 좌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앞에 큰 그 조회수가 있는 거나 이 좋아요가 누른 건 보지 말고 저는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면 진짜 댓글들이 나와요. 네. 자, 엘마즈님 안녕하세요. 엠리님 안녕하세요. 네. 알림이 안 왔나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니퍼리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정경도하고 이 문재인하고는요, 이미 옛날부터 짝짝꿍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말을 하자면은 국회의원일 때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경도가 그때 뭐라고 했냐. 사드 효용성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찢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왜 효용성이 없냐. 사드라는 거는 무기라는 거는 국민이 다 이렇게 합치를 해야지 그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사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효용성이 없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완전히 뒷목을 잡았는데 이때 문재인이 아마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쳐져가지고 이런 한심한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혔으니 지금 무슨 이 나라에 국방장관이 아까 계속해서 국방장관이 없다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HKJ님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갑자기 삭제됐다고. 네, 그런 일 많고 정말 그 구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네.
자, 자, 안재영 손성현님 님이 효용성 없음. 그러니까 네. 아니 국민이 100% 무기라는 게 그러면 국민이 100%다 짝짝꿍을 하고 찬성을 해야지 그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만큼 황당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전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뽑아 놓은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는 정말 기가 있는 뭔가 밑바탕이 있는 그런 장관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옳은 거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시켜놓은 게 현재 외교 안보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경도 장관, 저도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런데 참 제가 봐도 좀 제가 공군이라했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저건 국방부 장관이 군 수뇌부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이 저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국방부 장관 보십시오. 현재 국방부 장관 대행입니다. 대행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한테 정말 아부하는 사람으로 미국 내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다 했는데 결의 위반이라 한 다음에 이번에 또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미 국방부 장관 트럼프한테 그냥 저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 저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외교안보 라인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이 정권 5년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그 교착적이 온 겁니다. 이 시기는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의 시기 교체 시기처럼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권력 변동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게 지금 중국을 청나라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중국이 청나라가 되기는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장관들은 능력이 없고 그걸 지휘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외눈백이 됩니다. 무능과 편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까 봐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김혜근님 말씀대로 국지전이 도발할 경우에 원점 타격이 안 된다. 정말 그러면서 이 정경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드는 어디까지나 임시 배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이해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지금 샹그릴라에서 만났을 때 중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 철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쉬쉬했는데 바로 이런 일련에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쫙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라통님께서 하루 종일 진짜 속이 정말 화가 나시는데 요즘 그래서 소화제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제 친구가 약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자, 엄마 놀부님께서 스포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후원을 자주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다들 어려우신데요. 자, 그레이스 홍님께서 장군들도 정치적으로 놀고 법관들도 정치적으로 판결하고 공무원들도 진짜 복지부동하고 정말 촌철살인이십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샹그릴라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했어요. 그러니까 남중국 해서의 자유항해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포위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합의문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또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설명을 하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꼭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재요. 아까 어떤 분이 부산에 지금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대폭 모이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미국의 지금 투 항모 체제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항모를 하나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 항모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마도 미국 국방부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교관들 뒷받침을 하는 집단이다. 뒷받침한다. 그래서 외교적인 협의가 깨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군사력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국방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요. 일본에 이제 이른바 F-35, 이른바 퇴역했다는 F-22까지 지금 갖다 놓습니다. 북한을 공격하기, 북한의 지하 빵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북한을 한국군은 빼고 미군끼리만
주한미군도 빼고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또 항모를 통해서 폭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하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북만 보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지금 국제 정세, 특히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견제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반미라는 게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반미. 80년대 반미,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쉽게 탄압한데 미국이 협조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미를 똘똘 뭉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이 같은 편이죠. 왜? 북한과 친하니까. 미국은 다른 편입니다. 왜? 북한이 싫어하니까. 이 논리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명수님께서는 부다페스트에서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지연님께서 계속 화면이 안 좋다고. 아까도 제가 볼 때 화면이 좀 울던데 네. 괜찮습니까? 네. 다른 분들도 한번 괜찮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노WTF님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님 요즘 군대 완전히 당나라 군대입니다. 네. 그렇죠. 시티즌스 콜리션님 말씀대로 대통령 말을 누가 믿습니까 요즘? 네. 한미동맹 강화 꼭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앞으로 이 사드 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드가 또 미중 전쟁에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목군들이 지금 사드 기지 밑을 지금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미군들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 가지고 이제 군사 주둔 지역이니까 뭐 병사들이 잘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발전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대목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주민들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전 그 사람들이 뭐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간의 중국과의 이 갈등과 충돌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미래를 100년, 200년 잡을 수 있는 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대책도 못 내세우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따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 이런데 뭐 강정마을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거기마다 매번 출연하는 아주 그냥 주연급들이 있어요. 꾼들이에요, 꾼. 네,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저기서 하고 완전히 전국을 일주하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어떻게 보면은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도 꾼들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직업 네. 대목군이 3,000명 그렇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3에서 네. 4,000명 있는데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데모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 뒷돈을 주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줌마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보자기 하나 쓰고 다니는 아줌마 한 명 있고요. 이 머리 요새 왜 꽁지머리 하고 있는 머리 허연 아저씨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든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직장이 데모 시위 현장이에요. 네. 은기님께서 TV로 보는 화면은 안 좋아요. 앱은 괜찮고 네,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TV를 요새 참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네, 네. 네. 자, 저희가 한번 더 원인이 뭔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월급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안인성님 말씀대로 일당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일당을 오히려 받는다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일당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일당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이제 있을 이 겁니다. 사람들이 네. 대부분 각종 시민단체 소속인데 이 정권 네. 들어와서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이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실 지원 문제도 한번 파헤쳐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그걸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괜히 그 좌빨들한테 먹잇감 던져줄 것이 아니라 민노총의 자금 그다음에 시민단체 민노총에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민노총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렇게 황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밝은 미소님 신부님들도 있어요. 그 앞장서고 계시죠.
하시지 않습니까? 신부 수녀님들 거기에 참 많이 보이십니다. 참 왜 저러시는지 정말. 네. 자, 우라통님 직업군 좌파 세력의 배후 맞습니다. 아, 마민식님께서는 워싱턴에서 보고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자유우파님께서 국민 웃음까지 빼앗은 국민 행복 착취 정권 속히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 행복 착취 정권. 맞습니다. 진짜 환경단체가 여러분, 그 기원이 김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1991년에 동구권부터 시작해갖고 다 쓰러진 거예요. 그 공산권이. 그랬을 때 할 일이 없어진 극좌파들이 환경단체로 많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단체가요, 기업들 돈 뜯어먹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협박하는 단체 많습니다. 네. 자, YJ킴님, 도룡령 터널 공사 중지 기억나시죠? 환경단체, 그 지율 스님. 정말 스님도 아까운데, 지율이라는 비구니가 100일을 굶고서요, 온갖 행사에는 또 다 참석했어요. 그것이 사실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3조. 날려먹었죠.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거기 가서 무릎 꿇은 총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조아린 게 바로 이해골, 이해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